직접 구하는 도구 중에서 표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게 수영도입니다. 표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게 수영도입니다. 자, 수영도는 이렇게 가지치기죠, 가지치기. 그 나무 모양이라고 해서 수형도라고 불러줍니다. 나무 숫자를 써요. 가지치기를 해서 여기 몇 가지인지 총 세자. 이게 수영도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영도.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죠. 수영도. 자, AB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죠? 3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모른다라고 치고 수영도로 그려보죠, 수영도. 자, 그럼 수영도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올지 일일이 다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걸 일일이 다 쓴다라는 게 수영도입니다. 그럼 해보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군가요? A, B, C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럼 다시 A로 갑시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자리에 A가 왔다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군가요? 그렇죠? B 아니면 C가 오는 겁니다. B 아니면 C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B 자리에, 그러니까 A, B가 왔으면 남은 사람 C밖에 없죠. 그럼 여기 C가 와야 되는 거고, A, C가 왔으면 B밖에 없으니까 B 이렇게 써서 A로 출발하는 것에서 완결되는 겁니다. 오케이, 완결됐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용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자, 직접 구하기 노가다로 문제를 푸는데 수영도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첫 번째 건 그냥 열심히 해줘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두 번째 거 B를 딱 쓰려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B 이후에 펼쳐지는 방식이 첫 번째 거랑 똑같다는 거 느껴지나요? 한다면 여기 지금 AC가 되는 거고 A가 되고 A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A가 오나 B가 오나 C가 오나 분명히 다른 케이스인데 A, B, C가 누군가가 왔다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수용도의 양식은 서로 어떻죠? 같죠? 같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용도에서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왔나요?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첫 번째 A나 B나 C나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3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수용도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가다로 다 풀란 얘기는 아닙니다. 빼먹지 않기 위해서 수용도를 그리는 거고요. 근데 수용도를 한 줄 정도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곱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올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수용도 그리는 좀 아주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이건 수용도 아까 표 1이었죠. 그죠? 얘는 2라고 쓰고 3. 수용도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완전순열이 있습니다. 완전순열. 좀 멋지게 얘기하면 이게 서브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거든요. 서브 팩토리얼.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름 몰라도 되는데 좀 멋있잖아요. 완전 순열, 서브 팩토리얼 이렇게 좀 멋있는 내용입니다. 자, 완전 순열이 뭐냐면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상상해보죠. 자, 4명이 모자를 쓰고 어떤 회의실에 가는데 입구에 모자를 두고 나가는 겁니다. 모자를 놓고 회의를 끝나고 모자 쓰고 나가야 되는데 모자를 아무거나 쓰고 나가는데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4명이 시험을 칩니다. 4명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시험이 딱 끝난 이후에 채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겠죠, 그죠? 근데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매기면 안 되죠. 그래서 4명이 시험을 쳐서 채점을 하는데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매기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순열 상태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완전 순열 상태를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4명의 학생이 시험을 친 후에 자, 바로 채점을 하는데 자기 시험지를 매기지 않는 경우 채점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4명이 서로 시험지를 나눠서 채점을 하는데 당연히 자기 거 매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겁니다. 자, 얘는 당연히 수용도를 그려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A, B, C, D 4명을 A, B, C, D라고 쓰고 얘가 누구 시험지를 매길까? 이걸 지금 수용도로 쭉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A는 누구 거 매겨야 되죠? 자기 거 못 매기니까 B 아니면 C 아니면 D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는 B 아니면 C 아니면 D 이렇게 B 아니면 C 아니면 D 이걸 매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B 시험지를 매겼을 때 그 이후로 펼쳐주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요 경우에 펼쳐지는 양상하고 요때 이후로 펼쳐지는 양상은 똑같다는 거 알겠나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C라고 쓰고 요거 두 개 위치 바꾸고 펼쳐주면 수용도 모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처음에 A가 B를 매기든 C를 매기든 D를 매기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요거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3으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러면 여러분 경우의 수를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 곱하기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B를 매겼다 하나만 구해놓고 이거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C, D는 다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A가 B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B를 매겼으면 남아있는 시험지가 A, C, D겠죠, 그죠? 따라서 B는 A, C, D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A를 매길 수도 있고 C를 매길 수도 있고 D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또 위에 것도 천천히 찾아가죠. 자, A가 B를 매기고 B가 A를 매겼으니까 남아있는 시험지는 C, D입니다. 그죠? 그럼 C가 매기면 안 되니까 D가 와야 되고 D, C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D,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기면 자기 거 안 매기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라인 갑시다. 두 번째 라인. 자, B가 C를 매겼어요. B가 C를 매겼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B, C가 빠졌으니까 A, D가 남아있겠죠. 그럼 A, D라면 D가 D를 못하니까 얘가 A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D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맞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B가 D를 매겼어요. 그러면 B, D가 빠졌죠. 그럼 C, D가 그러니까 B, D가 빠졌으니까 A, C가 남아있는데 얘가 C를 못 매기니까 얘는 무조건 A를 매겨야 되는 거고 C로 가겠죠. 그죠? 맞죠? 따라서 A가 B를 매겼을 때 이후로 펼쳐지는 건 3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3가지. 자, 비슷한 방법으로 A가 C를 매겼을 때도 몇 가지가 될까요? 당연히 3가지가 되겠죠, 그죠? D를 매겼을 때도 3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 똑같다는 거 이해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갈림길 3개에다가 그 다음에 B를 매겼을 때 일어나는 경우 3가지 이걸 곱해서 답은 전체 몇 가지다? 9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용도로 완전 순열 상태를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완전 순열 수용도는 한번 꼭 그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려봐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팁을 얘기하자면 완전 순열은 자, 시험을 친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거 뭐냐면 그냥 외우세요. 암기. 자, 암기하세요. 뭐냐면 3명이 완전 순열 상태가 된다면 경우의 수는 3명이 완전 순열 상태가 된다면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3명이 완전 순열 상태면 2가지입니다. 2가지. 그 다음 4명이 완전 순열 상태면 몇 가지였죠? 4명? 4명이 완전 순열 상태면 9가지죠. 그죠? 4명이 완전 순열 상태면 9가지입니다. 9가지. 그 다음 5명이 완전 순열 상태면 5명. 그럼 A, B, C, D, E라고 쓰고 쫙 써야 되겠죠. 그죠? 5명이 완전 순열 상태면 44가지입니다. 44가지. 자, 6명이 완전 순열 상태면 되게 많아지죠. 근데 6명 이상 넘어가면 사실 수용도를 그리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딱 요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요 3개. 요 3개도 이건 너무 작죠?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로 나올 테니까 이게 완전 순열에 대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4명이 완전 순열이면 9가지, 5명이 완전 순열이면 44가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건 일종의 팁이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팁이 아니고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직접 계산하는 도구로 표와 수용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표는 좀 약간 두 가지 요소만으로 제한적인 게 있으니까 수용도가 훨씬 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수용도로 풀어볼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